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부산. 차디찬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부두 한편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대형 화물차 한 대에 가득 실린 것은 생물 고등어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양이 보통을 뛰어넘는다. 박스 수십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고등어가 들어왔다. 이곳은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공 공장이다. 가공을 하죠. 고등어를 머리도 자르기도 하고 배를 가리기도 하고 꼬리 자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갑니다. 서민의 밥상을 책임져온 고등어는 전국 각지에서 찾는 곳이 많다.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제철 맞은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는 단연 으뜸이다. 여기 들어온 게 1톤 정도 돼요. 상자 수로는 60상자 정도 돼요. 물고기가 상하지 않게 끝까지 조심해서 옮겨야 한다. 상자 하나의 무게가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일일이 끌고 나르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것부터 일이다. 모두 오늘 하루에 소화해야 할 물량이다. 가공에 앞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단단하게 엉겨붙은 얼음 조각에 힘을 가해 손질이 쉽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생물을 다루는 곳이기에 작업장은 항상 서늘한 냉기가 감돈다. 생물은 낮은 온도라야 변형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의 모든 생선은 가공 전까지 얼음과 함께 보관한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야들이 선도가 다시 살아나요. 시간을 두면 둘수록 선도가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끔 유지시키는 게 최고 관건입니다. 이동하는 동안 선도가 떨어졌을 고등어에 얼음을 채워넣고 바닷물과 비슷한 염도의 소금물을 부어 씻는다. 소금을 넣으면 어는 점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얼리지 않고도 생선의 선도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수산물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를 지키는 일이다. 처음에 싱싱한 상태를 지켜내려면 작업자들은 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빠른 작업 속도와 정교한 손길이 상품 가치를 결정한다. 고등어의 배를 갈라 내장과 아가미를 떼어내는 할복 작업이 시작됐다. 칼을 아래로 내리면서 내장을 도려내고 다시 올라오며 아가미를 뗀다. 처음에 칼을 제대로 넣지 못하면 살이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일. 모두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기본으로 한 사람 1인당 한 2,000마리 정도는 나고 있어요. 2,000마리? 예. 손이 한 번 가면 갈수록 시간이 조금 늦어질수록 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맡길 수 없어 보통의 숙련자가 아니면 힘들다.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속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빠르게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찌르는 부분, 이게 아가미가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거 봐, 핏대가 나오죠.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잘. 초보자들이 하게 되면 이게 잘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만큼 긁어내면 깨끗하거든요. 한 마리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4초 걸리거든요. 단 2번의 칼질로 고등어의 속을 단번에 정리하는 작업자. 쓱쓱 칼이 지나갈 때마다 정확하게 내장과 아가미만 떨어져 나온다. 생선에도 결이 있어 제대로 찾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에겐 쉽지 않은 일. 제 분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나면 한쪽에선 곧바로 핏물을 씻는 세척 작업이 이어진다. 속을 깨끗하게 손질한 고등어를 소금물로 씻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간을 맞춘다. 내장을 제거한 고등어는 자반용과 건조 고등어로 나누어 가공된다. 긴 작대기 하나에 20마리의 고등어를 간격에 맞춰 끼운다. 잘 말린 생선은 군내가 없고 형태 변형이 적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맛이 달라요? 생 고등어 구워 놓으면은 부스러지잖아요. 이거는 부스러지는 게 전혀 없고 좀 쫄깃쫄깃해요. 질 좋은 고등어를 가져와 잘 씻고 속을 깨끗하게 바르고 세척해 건조하기까지 모두 사람의 손이 일일이 닿아야 가능한 일이다. 생선 한 마리에 작업자의 시간과 정성, 땀과 노력이 모두 녹아있다. 마지막까지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줘야 비로소 맛 좋은 가공 생선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녹히고 따고 세척하고 꽂고 널고 이쪽에서는 일단은 널고까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한 마리가 이렇게 가공에서 나올 때까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가죠. 이게 지금 공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고등어 건조는 야외 덕장에서 해풍의 힘에 의해 완성된다. 바닷바람에 말리면 고기가 쫀득거리면서 맛있다. 해풍을 맞도록 꼬박 하루를 두면 밖은 꼬들하고 안은 부드러운 건조 고등어가 된다. 이제 두세 공정의 포장 단계를 지나서 소비자의 식탁에 가는 일만 남았다. 고등어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에 들어온 생선은 도미과의 바다 물고기 참돔이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으로 특히 인기다. 비늘과 지느러미를 제거한 돔을 소금간해서 살짝 말리면 꼬들꼬들 씹는 맛이 좋아진다. 건조된 정도에 따라서 맛과 풍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리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생선을 말리면 조리할 때 살이 쉽게 깨지지 않아 다루기가 쉽다. 여인의 머리카락 마냥 길게 늘어진 생선, 갈치다. 염장한 갈치의 배를 갈라 내장을 뺀 후 건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갈치포는 다른 손질이 필요 없어 간편하게 조림으로 많이 먹는다. 온도 20, 습도 30%를 유지하면 살이 꼬독하다 싶을 정도가 돼서 가장 맛이 좋다. 제습기 6대를 동시에 돌리면 1시간 만에 잘 마른 갈치가 완성돼 나온다. 온종일 생선을 만지고 다듬다 보면 작업자들 몸에선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다. 비린내 난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생선 굽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비린내가 아니고 정말 땀 냄새. 그 노동의 땀 냄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양이 많을 땐 하루 3톤, 150상자의 생선을 손질하기도 했다. 8시간씩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할 만큼 고강도의 노동. 종일 자리에 서서 칼을 쥐고 수천 마리의 생선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면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몇 시간이나 서 계신 것 같아요? 여기 13시간 정도. 몇 시간이요? 1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부어요. 그래갖고 요만큼밖에 안 오므려져. 이거는 제가 칼을 넣을 때까지 안 아프겠어요. 그만할 때까지 아프다고 봐야죠.
식탁 위에 안전한 생선을 올리기 위해 수고를 마다치 않는 사람들.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일을 하는 힘이다. 한 차례 작업이 끝나고 작업자들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위생복을 벗고 바깥 바람을 맞는 유일한 휴식, 점심시간이다. 밤낮 없이 교대로 나와서 몸을 쓰는 일을 하기 위해선 든든히 먹어둬야 한다. 반찬은 이곳의 1등 생선 고등어다. 생선구이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 힘들게 일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밥맛이 달다. 고등어는 이 뼈에 붙은 이 맛이 최고 맛이야. 최고 맛. 밥이 많으시네요. 제가 보신 여자분 중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많이 드세요? 네. 좀 양이 조금 줄었어요. 저는 무게 있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일한 뒤 동료들과 함께 먹는 짭조름한 생선 한 점은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밥상이다. 어획량과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 안정적으로 생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루기가 힘들어서 시작부터 준비 과정이 필요한 생선이 있다. 갈치포 할 거예요. 갈치. 네, 건갈치. 갈치는 길고 두께가 얇아서 칼이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 가장 숙련된 작업자가 도맡아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예민한 생선이다. 아가미 쪽으로 칼을 넣어 위에서 아래로 칼 길을 내면 반으로 접을 수 있게 펼쳐진 상태가 된다. 칼날이 잘못 들면 생선살이 상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두 갈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서 조금만 팔에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등이 째지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쁘게 따려면 팔에 힘 조절도 잘해야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신경을 곤두세워 손끝에 힘을 조절해야 한다. 생선 가시에 손을 찔리기도 여러 번. 생선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몸을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 목장갑에 고무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한다. 일일이 손으로 다듬어 손질을 마치면 또 한 번 깨끗하게 씻어 마무리한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이 만드는 일. 건조 생선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정성을 담아야 완성되는 작업이다. 손댈 것 하나 없도록 완벽하게 손질돼서 대형 마트로 나간다. 작품 하나를 완성해낸 것 같은 보람이 밀려드는 순간이다. 고등어는 이렇게 속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깔치는 자기가 칼질한 모습이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뿌듯해요. 특유의 비릿한 냄새 탓에 천대받기도 하지만 그 영양과 맛에 반하면 찾지 않을 수가 없다. 먹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몇 배로 땀 흘려 일하는 작업자들. 먹는 음식을 다루는 작업인지라 책임감이 늘 뒤따른다. 오늘 작업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나면 그제야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작업할 땐 몰랐던 통증이 이맘때가 되면 서서히 밀려든다. 나는 무서워. 일단 나 발라줄게.
허리와 팔, 어깨까지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다. 맞지. 한 박스에 20kg씩 나가다면 그걸 예를 수십 박스 통에다 단 걸로 하니까 그 무기가 그러지. 가끔은 주인을 잘못 만나 몸이 고생한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일하세요? 힘드신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지. 일이 두려워서 못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무엇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들은 땀으로 얻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어둠이 짙은 밤 10시. 60여 종의 수산물이 모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부산 공동어 시장에 운반선 한 대가 들어왔다. 운반선이 싣고 온 생선을 무트로 옮겨 놓는데 그물 한 번에 100kg. 그 양이 보통이 아니다. 이게 어디서 온 생선이에요? 이거야. 제주도네, 제주. 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판 상자로 6,500 상자 가까이 돼. 한 7천 상자 가까이 돼. 잡힌 물고기는 부산에서 출항해서 제주 근해로 나갔던 선망어선의 고등어다. 그물이 연신 생선을 토해내면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발길도 덩달아 바빠진다. 전보다 어획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등어는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표 어종이다. 손수리에 생선을 담아 위판장으로 옮기길 수십 번. 배에 있는 고등어를 다 옮길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한 3시간, 5시간 정도 하면 몇 개치를 모르겠네요. 작업은 정해진 시간이 없다. 생선을 모두 옮겨 놓을 때까지 반복되는 작업이다. 바닥에 생선이 깔리면 그때부터 부녀 작업반의 일이 시작된다. 고등어를 크기별로 선별해서 나무 상자에 담는 것이다. 큰 거는 상품권이 있으니까 또 비싸게 받죠. 이거 이렇게 골라야죠. 크기에 따라 가장 큰 1번부터 그중 가장 작은 6번까지 한눈에 척척 나눠 담는다.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손이 가야 하는 일이라 지체할 틈이 없다. 그날 어획량에 따라서 작업은 밤을 꼬박 새워 이루어지기도 한다. 6시 되면 병력 들어오니까 우리가 빨리 해줘야 돼. 배 한 척의 생선을 하역하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선멸과 하역이 동시에 정신없이 이루어진다. 바로 삼치 종류별로 다 들어오고 배가리도 들어오고. 부산 공동어 시장의 하루 물량은 평균 16만 상자. 고등어, 삼치, 돔, 보고 등 물때에 따라 잡힌 다양한 어종이 한데 모인다. 이렇게 많은 생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선별 작업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겨울 바다 앞에서 바닥에 깔린 얼음의 냉기까지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 경매 시간에 맞추려면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 한번 펼 새 없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 칼바람이 부는 겨울은
추위까지 견뎌내야 하니 더욱 강도 높은 노동이다. 바닷바람이 정말 춥네요. 우리 다 둘러쌌잖아 이제. 근데 또 얼음 위에서 일하시나요?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고기 생존도를 위해서는 얼음 속에 돼야 돼. 이렇게 나오시면 몇 시간이나 하세요? 시간은 우리 새벽에 나왔고 밤 10시도 나오고 또 아니면은 이제 3시에 하고 이래요. 힘들어 시간을 해야지 그래도 어때요. 왜 해야 돼요? 돈 벌어야지 이렇게 살지. 위판장의 새벽은 어느 계절이나 만만치 않다. 전장에 뛰어든 장수처럼 잠을 포기한 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약 13만 제곱미터를 가득 채우고 있던 생선 더미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모두 6시간이 걸렸다.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선별하고 배열한 생선 상자가 위판장에 나란히 깔렸다. 어종에 따라 가격이 따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매는 온종일 이어진다. 경매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 새벽 5시. 경매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어획물의 상태를 살피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본 게임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 마냥 위판장 곳곳을 돌며 오늘 올라온 생선의 상태를 살피는 사람들. 경매에 참가하는 중매인이다. 고기 선도 또 사이즈 또 양을 얼마만큼 담아놨는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 만져보면은 배가 단단합니다. 이건 아주 선도가 좋은 거예요. 선도가 안 좋으면은 배가 무르고 홀쭉합니다. 이게 만지면 배가 물렁물렁하고 그렇습니다. 백가죽이 탄탄하고 속이 깨끗해서 부패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이들의 경매 준비가 끝난다. 중매인입니다. 중매인. 예, 여기 위판된 물량에 한해서 경매에 참가하고 살 수 있고 또 뭐 유통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부산 공동어시장 소속 중매인은 100여 명. 중매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위판장의 수산물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 그만큼 유통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물건을 선점하려면 경매 1시간 전에 먼저 나와 할 일이 많다. 경매는 6시에 하고요. 그 전에 다 둘러보고 또 적당한 살만한 곳이 있는지 선별해가지고 또 거래처에 전화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경매 시간 6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감돈다. 중매인 한 명이 거래하는 곳은 평균 10군데 가까이 된다. 좋은 물건을 약속한 가격에 먼저 낙찰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소리 없는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 알아듣지 못할 수신호가 오고 간다.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중매인 장영도 씨. 다른 중매인들이 손짓으로 연신 가격을 정하는데도 장영도 씨는 별 움직임이 없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눈치. 첫 번째 경매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이번에는 왜 참여 안 하셨어요? 아주 거기 몇 개 안 되니까 서로 치열해가지고 경쟁이 심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높은 가격이 문제였다.
이럴 땐 발빠르게 장소를 옮겨서 상황을 한눈에 담아야 한다. 몇 번씩이나 올려요? 계속 하네요. 네, 뭐 몇 번이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계속 살 수도 있고 또 뭐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침에 풀어놓은 고기를 다 팔 때까지 경매를 하고 또 2차적으로 배가 늦게 들어오면은 그건 하역해서 다시 경매를 하고 그럽니다. 최근 3년 사이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어서 좋은 가격의 상품성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매에 다 참여해야 한다. 내 눈에 탐나는 물건은 상대의 눈에도 좋아 보이기 마련. 이번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하역과 선별이 육체 노동이라면 경매에 참여하는 중매인은 신경전까지 더한다. 불과 1, 2분 만에 두 번째 경매도 끝났다. 꼭 필요한데 조금 싸게 뭐 저렴하게 살려다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 그때 살 걸. 예, 그게 또 막 후회도 되고 그냥 연속입니다. 그게 경매라는 게. 간발의 가격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허탈한 순간도 많다. 하지만 올해 아쉬워할 여유가 없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 다음 경매를 노려야 한다. 이곳은 지금도 손가락으로 가격을 매기는 수지식 경매를 고수하고 있어서 눈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가령 2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은 22,000원이 됩니다. 예, 요 22,000원에 500원 더 주면 이렇게 하면은 22,500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 판에 있는 거는 자기가 다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몇 초 사이에 수십 번 바뀌는 상황. 중매인에겐 상황 장악 능력과 순간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새벽 6시부터 이어진 경매가 낮까지 이어졌다. 낙찰을 받으면 새벽부터 힘들게 나온 보람이 있다. 11시가 다 돼서야 첫 끼를 해결한다. 경매에 쫓기다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할 여유가 쉽지 않다. 항상 아침 식사가 늦으시겠네요. 아직 경매 시간 따라 가지고 갑니다. 경매가 조금 빨리 끝나면은 저 일찍 먹고 어떤 데 밥도 잘 못 먹어요. 뭐 돌아서면 또 경매 안 나면은 그러다 보면 오전에 밥 못 먹게 됩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경매가 열리기 때문에 위판장 안에선 시간이 유독 정신없이 흐른다. 밥대가 따로 없는 일이지만 낙찰받은 기쁨 하나로도 배가 부르다. 부산 감천항. 조업을 나갔던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들어왔다. 배는 오징어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릴수록 하역 작업은 더욱 고되다. 양이 많아서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서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색이 붉고 짙은 것이 최상급의 오징어다. 경매 시작 전부터 중매인들은 날선 신경전을 펼친다. 경매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획물의 상태를 미리 봐둬야 한다. 마리수가 몇 마리 나오면 사이즈가 어떤지, 크고 작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선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하기 위해서 한각을 부어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색이 이런 게 좋은 거고. 오징어는 몸통이 검붉은 빛으로 선명한 것이 좋다. 거래처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어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 하루 차이로도 선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건을 보고 가격과 양을 정한다. 경매가 시작됐다.
포항에서 대끼입니다. 56.8kg 나왔습니다. 130개. 경매 전부터 치열했던 눈치 전쟁에 본격적인 불이 붙었다. 두 명의 중매인 간 치열한 접전. 뜨거운 기싸움에서 다른 중매인들이 다음 경매를 노리는 가운데 단 둘의 경쟁이 계속된다. 경매에서 승자는 단 한 명뿐이다. 경호야, 삼촌 가라. 이게 눈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봐야지. 경륜전도 보고 옆에 상대편 사람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도 봐야지. 평소에는 다 친하실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는 친하실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친하지. 물건 살 때만큼은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남보다 더하지. 종소리가 들리는 대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어디로 가세요? 지금 또 경매 보러. 오늘 경매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고기를 사면 즐거워. 안 사면 피곤해. 아니 여기 사고 싶은데 못 살 때도 있어요? 그죠. 단가가 안 맞다든지 고기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내가 지금 5배째 샀나? 오늘 원래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오늘 적어도 지금 한 200가구는 사야 되는데 오늘 전체 남은 물량 중에서 거의 한 10% 정도 사야 되는데 지금 많이 사야죠. 사료부터 팔겠습니다. 잡사료 대가구 4개. 좋은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으면 피곤한 것도 있는다. 아, 예.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아, 이게 다 사고 싶었죠. 왜요? 예, 물건이 좋으니까. 아, 잠깐 빨리 가야겠어. 보냈어. 바쁩니다, 바쁘. 예, 샀어요. 또 이동하세요? 또 이동해야죠. 와, 이것도 바쁘시네요. 그냥 나서 이거 사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경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중매인은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경매 하나가 끝날 때마다 낙찰가를 메모하고 다음 경매에 참여할 것인지를 바로 판단한다. 물건의 선도와 크기에 따라서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중매인의 몫이다. 과연 이제 이게 공장용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시판용으로 만든 건지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격도 맞춰가 사고. 우리가 빠르게 쫓아다니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해요. 막 이거 계산해야 되고 저거 계산해야 되고. 일반 사람의 눈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어획물. 나름의 주인 찾는 방법이 있다. 이 짝지는 뭐예요? 요 중매인 사람들이 이제 지게차 기사들이 와가지고 이 번호표 보고 이 사장님 여기 거구나 저기 거구나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은 수산물은 곧바로 포장해서 유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선도 유지를 위해서 보냉이 뛰어난 스티로폼 상자에 생선을 수량별로 나눠 담는다. 처음의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포장 작업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닷고기를 다루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와의 전쟁이다. 이제 전국 각지로 보낼 준비가 끝났다. 이제 서울 전라도, 광주, 인천, 대전 이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시장 쪽으로.
험난한 풍랑을 이겨낸 조업을 통해 올라온 수산물이 육지에 닿는 순간 수십 명의 손길과 땀으로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다. 쉴 새 없이 이어진 작업 끝에 밤이 찾아왔다. 시간이 무색하게도 항구는 대낮처럼 밝은 빛을 뿜어낸다. 먼 바다에서 잡아들인 물고기는 배 위에서 바로 얼려서 위판장에 들어온다. 오늘 들어오는 어획물의 종류는 대략 30가지가 넘는다. 이거는 바다에서 작업한 대로 운반선이거든. 이거는 이거는 바다에서 이제 바다 싣고 돔, 장어, 갈치, 삼치까지 55kg의 무게로 네모 반듯하게 얼려져 안으로 옮겨진다. 내가 보니까 너 저쪽으로 가. 박스 내려줘. 이거는 돔, 저쪽으로 올라간 뱅어, 이쪽으로는 잡어, 깔치, 삼치,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작업자는 어종에 따라서 상자를 바닥에 차곡차곡 쌓아 분류한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생선 상자를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숫자 여기 보면은 사가 적혀 있잖아요. 사가 사다니까 제자리가 요 3번이거든요. 조업을 나가지 않을 때나 어획량이 급감했을 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비축해 두는 것이다. 물량이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이 한 저기서는 한 4,700개라고 적혀있거든요. 배에서 온 4,700 상자를 옮겨 쌓다 보면 온몸은 땀범벅이 된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하면은 잠이 못 와요. 이렇게 올라온 생선은 가공 공장으로 대형 식품 회사로 시장 등으로 유통된다. 새벽 3시, 6시부터 시작되는 경매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들? 3-5 저기에 10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12시부터 할 때도 있고 11시부터 할 때도 있고 시간이 따로 없어요. 힘드시겠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잠은 자고 힘들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행복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짠내 나는 바다, 비릿한 생선 냄새, 거기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의 땀내음이 어우러진 이곳. 오늘도 식탁에 바다를 올린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이다. Desperate and broken, the sound of a fight. Father